안녕하세요, 탑쌤입니다. 탑5 영어 극복 프로젝트의 5번째,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오늘은 저와 같이 영작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한국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시험 중에 하나가 영작입니다. 일반적으로 문법이나 독해를 어느 정도 공부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스킬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시험을 적절하게 치르고 있는데, 유독 서술형을 만나고 논술형 시험을 만나게 되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 사항부터 영작을 잘하는 마지막 방법까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인이 글씨를 잘 쓰는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처음에 글씨를 말씀드렸냐면은 영작은 결국에는 글을 쓰는 겁니다. 말 그대로 라이팅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영어 시험을 보다 보면은 IBT 토플 시험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 자판으로 입력을 통해서 영어 장문의 답안을 작성하게 되지만은 글을 쓴다라는 행위에 초점이 먼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우선 글씨를 잘 쓰는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알파벳을 잘 쓰는지, 그래서 영어 단어가 손에 잘 익어서 글씨가 좀 잘 나오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영작의 최종 목적은 시험입니다. 일기를 쓰는 친구들도 있겠죠. 잉글리시 다이어리를. 하지만 일기보다 단순한 글쓰기보다 우리가 영작을 공부하는 것은 주변 곳곳에 있는 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영작은 문법을 평가하는 겁니다. 영작을 잘 하려면 당연히 단어를 많이 알고, 그 다음에 문장의 구조도 알고, 그리고 이 문장의 구조가 문법상으로 잘 연결이 되어 있었는지 본인이 잘 구사해야 되겠지만은, 문법의 범위가 철자에서 문장 전체 구조의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작은 문법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팅과 스피킹은 한 통속이에요. 사람들이 글은 문어체라고 하고 스피킹은 말하는 것은 구어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문어체하고 구어체는 다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문어체, 구어체를 분간하면서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우선 영어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본인이 잘 구사할 수 있는지 이거를 따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고급스러운 말과 고급스러운 글을 쓰는 데 있어서는 문어체와 구어체를 구별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관계대명사 that과 관계대명사 who 위치가 있다라면은 관계대명사 that은 구별하지 않고 쓰이기 때문에 구어체, 즉 말에서 많이 통용이 될 수 있지만은 엄격하게 포멀한 글에서는 관계대명사는 who 위치를 써주는 것이 좀 더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트랜스크라이빙을 활용해보자. 트랜스크라이빙이 뭐냐면은 트랜스크라이브는 글을 있는 그대로 베껴서 쓰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크라이브를 잘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5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하냐면은 하나의 지문을 정해서 그대로 베껴서 쓰는 거예요. 이 지문은 본인의 실력보다는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는 그런 지문이 본인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연설문, 아니면은 신문 기사, 그 다음에 신문에 수록된 컬럼, 그리고 탭스의 고급 독해나 수능도 고급에 해당하는 독해 지문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옮겨서 적어보면은 도움이 됩니다. 베껴 쓴 것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본인이 갖고 있는 문법 지식으로 분석을 해봐야 돼요. 분석을 통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분석이 잘 되겠죠. 예를 들면은 이거는 접속사 that이다, 가정법의 if다, 가정법 if가 나왔으니까는 뒤에는 과거 시제가 오겠다.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건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돼요. 하지만은 결국엔 그 속엔 또 뭐가 있을까요? 모르는 표현이 또 있겠죠. 그래서 모르는 표현을 별도로 표시를 해서 추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석을 하면서 의미를 파악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작을 하는 것은 본인이 담고 있는 생각이나 어떠한 조건을 영어로 잘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필사를 통해서 영작을 훈련하는 건데 기본적인 의미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막상 모르는 표현이 나오면 뭐 해봅니까? Google it. 찾아보시면 돼요. 단어를 찾아봐도 좋고, 우리가 이제 컬로케이션 연어라고 알았으니까는 2단어 이상짜리의 구를 찾아봐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문장 전체를 그대로 타이핑을 쳐서 검색을 해도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해당 지문의 내용을 다 베껴서 썼어요. 그리고 나서 해석도 해서 의미도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단어도 다 찾았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해당 지문의 내용을 본인 스스로 2-3문장으로 요약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요약을 할 때는 당연히 영어로 요약을 하겠죠. 영어로 요약을 한다는 것은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본인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새롭게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밑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지문에 있는 내용을 요약을 하는 이 서머리, 즉 서머라이즈를 하는 것 자체는 위쪽에 실려있는 표현을 똑같이 쓰거나 아니면 다르게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패러프레이징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문 그대로 썼죠. 문법 지식으로 분석을 하고 모르는 표현을 추출해서 찾아보았어요. 해당 지문의 내용을 두세 문장으로 요약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노트가 어떻겠어요? 꽉 차겠죠? 마지막에는 그 꽉 차 본인 분석한 노트를 쳐다보면서 뿌듯해 하시면 돼요. 이게 필사 기법입니다. 콜로케이션은 여전히 계속 중요합니다. 콜로케이션이 뭐라고 했어요? 연어라고 했죠. 연속된 단어의 표현을 연어라고 합니다. 즉 짝이 있는 표현을 연어라고 해요. 왜 짝이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차가 빨라요. 굉장히. 그러면 빠른 기차라는 표현을 쓸 때 fast train이 어울리는지 quick train이 어울리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게 더 어울려요? 네, 맞아요. fast train이 훨씬 더 어울리죠. 근데 우리가 샤워를 좀 빨리 끝냈어요. 그럼 빨리 끝낸 샤워는 fast 샤워일까요? quick 샤워일까요? 네, quick 샤워예요. 그래서 각각의 명사와 형용사가 어울리는 표현 또는 명사뿐만 아니라 특정 동사와 어울리는 표현을 하나의 묶음 표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컬러케이션 연어가 됩니다. 그래서 컬러케이션 형태를 계속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작하려면 사전 있어야겠죠? 네. 사전을 준비를 하는데 사전은 영영, 영한, 한영, 영영한 네 권을 다 살 필요는 없고요. 제일 좋은 거는 영영한을 일단 먼저 샀으면 좋겠어요. 영어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영어 의미를 풀어낸 영영에다가 그래도 한글의 의미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으니까 영영한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특정 한글 표현을 여러분들 영어로 옮기는데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영사전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영한과 한영사전은 가장 기본으로 갖췄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컬러케이션 중요하다고 했죠. 컬러케이션을 그대로 찾아볼 수 있는 옥스퍼드 컬러케이션 딕셔너리가 있어요. 이렇게 사전을 가지고 사전을 구매해서 찾아보는 것도 너무 좋고 당연히 이 부분은 인터넷에서도 뭐 할 수가 있을까요? 찾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사전을 꼭 썼으면 좋겠어요. 종이로 된 사전. 아니면 종이로 된 사전이 좀 불편하면은 전자사전. 휴대폰을 늘 갖고 있긴 하지만 휴대폰이 있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집중력이 방해가 되는 순간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을 이용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노트북을 켜놓고 인터넷에 접속해서 사전을 찾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실제 공부를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자사전을 이용한다든지 종이사전을 이용해서 학습에 완벽한 몰입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쓰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무언가가 들어있어야지 여러분들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에서 제가 연설문이나 기사나 컬럼 같은 거를 필사를 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역시나 여러분들은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서는 추천 도서를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만약 본인이 문학을 좋아한다라면은 소설 부류를 과감하게 구입을 해서 읽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설 읽기가 부담이 된다라면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읽는 주니어용 소설들이 또 있잖아요. 로알드 달 같은 그런 것들을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비문학 관련 지문이나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학과 비문학 중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부분을 다량 읽어서 인풋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 영작을 잘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국외신문보다는 국내 영자신문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내 영자신문에는 저희가 생소하지 않은 그런 친숙한 이슈들이 많이 담겨 있죠. 그래서 뭐 최근에 유행했던 펭수 같은 그런 관련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저희가 이제 총선이 있었으니까 총선과 관련된 그런 기사들을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내용을 가지고 빠르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작의 끝판왕은 패러프레이징이에요. 자, 패러프레이징은 바꿔서 쓰는 겁니다. 바꿔 쓰는 걸 왜 하냐면은 우리가 같은 표현이라고 해도 어린아이들이 구사하는 말이 있고 어른들이 구사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 저희는 점점 영작을 고급스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쓰는 말에서 벗어나서 어른들이 쓰는 좀 고급화된 문체로 갈아탈 필요가 있습니다. 뭐 간단한 예를 들면은 어떤 여자애가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녀가 예쁘다라고 표현합니다. Everyone says that she is pretty. 근데 그녀가 왜 예쁘냐면은 because she has beautiful eyes. 제가 첫 문장에서는 pretty라는 표현을 썼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beautiful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같은 표현이잖아요. 같은 뜻이잖아요. 하지만은 하나의 문장, 두 개의 문장을 연거푸 얘기를 할 때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똑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바꿔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저는 또 영작이니까 우리의 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주의 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연출해 보는 거죠. 이게 바로 패러프레이징입니다. 그래서 기본 사항을 글씨부터 시작해서 패러프레이징까지 한번 다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기본 사항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실제 아까 필사를 오늘 강조를 많이 드렸으니까 실제 지문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제 필사를 하면서 영작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시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시는 화면은 펭수의 인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낸 겁니다. 저희가 이제 펭수를 국내에 있는 영재신문에다가 PENGSU 또는 PENGSO를 검색을 돌리면은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뜹니다. 참고로 최근의 기사에서는 타이거 JK와 같이 음반을 만들어서 음원을 출시했다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 또는 주제어, 이슈를 검색을 해서 그와 관련된 기사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프린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라고 했습니까? 우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쓰기입니다. 네,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써본다. 쓸 때 주의할 점은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간격을 보장을 해 놓은 상태로 쓰면 좋겠죠. 구조 분석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모르는 표현을 추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밑에 이제 펭수의 인기라는 글에 Unless we go to a Jew or Antarctica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를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relatable을 모른다, precarious를 모르겠다, code, incarnation, stance, surpass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럼 이렇게 체크한 부분을 예전에 혹시 독해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단어를 제가 별도로 주석을 달아서 한번 써보면 좋겠다고 했죠. 그래서 위쪽에다가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는 당연히 영어를 쓰고 그리고 이어서 오른쪽에는 한국어 의미를 쓰면 좋겠죠. 아까 우리가 체크했던 단어 중에 relatable이 있으면 relatable의 뜻이 뭐였나요? 당연히 찾아봐야겠죠. 참고로 relatable의 뜻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아까 또 썼던 단어 중에 precarious까지 써볼까요? precarious는 무언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또는 위태로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사나 연설문이나 지문을 읽고 나서 본인이 모르는 단어를 표시를 한 거를 그대로 추출을 해서 전부 다 따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는 표현까지 정리를 했으면은 이제 본인의 의미 파악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 파악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Penguins are pretty popular and relatable to all of us. 요거를 pretty popular가 있으니까 인기가 꽤 있고 relatable to all of us 모두에게 친근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지문의 해석을 모두 다 해도 좋고 모두 문장을 지금처럼 본인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뽑아내서 그렇게 의미를 파악하면서 해석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지문을 전체적으로 다 읽고 나서 요약을 두세 문장으로 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제가 영작의 끝판왕은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했잖아요. 패러프레이징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를 읽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서 직접 써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 이런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펭수는 기존의 전형적 EBS 캐릭터와 달리 직설적이고 예의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펭수를 떠올려 보시면은 예전에 EBS 캐릭터는 약간 아이들 버전의 굉장히 귀엽고 깜찍한 그런 이미지였는데 얘는 예의도 없고 좀 직설적인 면이 있어요. 저희가 독해도 직독직해가 있듯이 영어도 바로 직역을 통해서 영어로 써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래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Pengsu is a character that
관계대명사 that을 쓴 거죠. is straightforward. straightforward가 직선이잖아요. 그게 말 그대로 직설적이다. 그리고 has 가지고 있는데 a little bit of an attitude. attitude는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태도가 좋은 거, 풍성한 걸 뜻해요. 근데 a little bit of라고 했으니까는 조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의가 좀 없어 보인다. 이것을 뜻할 수 있고 문장을 좀 더 이어 붙여보다 보면 This has broken. 이것은 has broken away. 무언가를 부시고 있다. 깨고 있다. From the typical image. typical image는 뭐냐면 기존의 전형적인 이미지죠. of EBS exciting characters. 현존하는 EBS 캐릭터들의 전형적인 이미지로부터 그것을 벗어나서 깨고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기존의 전형적인 EBS 캐릭터와 달리 벗어나서 이런 의미를 마지막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문장을 만들어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표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영사전이나 컬로케이션 사전을 이용해서 표현을 좀 찾다 보면은 아래와 같은 문장을 또 만들어 쓸 수가 있습니다. Thanks is blunt. 그리고 has a little bit of an edgy. edgy 자체는 여러분들 그 edgy 있다 그거 아시죠? edgy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나 예의가 좀 없어 보인다를 뜻할 수가 있고 이것은 this has gone against. has gone은 사라지는 겁니다. against는 뭐뭐에 대항하여 즉 반대급부로 The traditional portrayal. portrayal은 원래는 초상, 그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Of characters created by EBS. EBS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통적인 캐릭터의 모습과는 상충되는 이미지로 이것 자체가 가고 있다, 사라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Being more direct and rebellious. rebellious는 반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설적이고 반항하는 이미지. Thanks defies. defy는 무시하다, 신경 쓰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Traditional norms, N-O-R-M. norm은 표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모습 of the fictional character, 만들어진 캐릭터죠. That were introduced by EBS. EBS에 의해서 소개가 되어진. 어때요? 같은 말인데 단어를 버전을 바꿔서 어렵게 해서 물론 어렵다라고 볼 수 없는 created by가 introduced by로 바뀌는 그런 표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드린 마지막 부분이 paraphrasing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영어 장문은 물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기본사항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바로 무언가를 창조해서 써내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글을 답습을 해서 그걸 한번 베껴서 필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요약도 해보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표현과 비슷한 표현을 다시 한번 재창조를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영작을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현재 수험생들이 실전에서 어떠한 영작 문제를 만나고 있는지 그거를 보여드릴 것이고 그런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잘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음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